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팩트 플리스의 두 번째 시간이죠.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장이고요. 부정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음 중 어느 말에 동의하는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세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저 맞았습니다. 세계가 점점 나빠진다고 우리가 언론이나 뭐 신문을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세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주목하는 부정 본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이유가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능을 깨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긍정을 선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발전은 은밀하고 조용하고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발전이라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대신 안 좋은 사건들은 우리 눈에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실 문제 세 번째죠.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도 틀렸는데 이 문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우리 1번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극빈층이 오히려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1단계에서 벗어나 2, 3단계로 올라가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되었다. 언론에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 앞에서 전 시간에 나눴던 전 세계 소득 4단계 중에서 1단계에서 2, 3단계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우리가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한 1단계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문제 네 번째,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라고 했는데요. 70세예요. 틀렸는데요. 70세까지 되는 줄 몰랐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세계는 둘로 나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중간을 보란 얘기예요. 사실 거의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의미 없이 큰 소리 낸다고 해서 의미가 없고요. 도대체 어떤 게 과연 줄어들었고 나쁜 게 어떤 좋은 게 늘어나는 걸 살펴볼게요. 우선 보면요. 줄어든 걸 보면 합법적 노예제, 기름 유출, 값비싼 태양광 채널, 에이즈 감염, 아동 사망 등등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좋은 게 늘어났을까요? 새로 나온 영화, 자연보호, 아동과 청소년의 암 생존율, 여학생의 수, 정기보급, 휴대전화, 인터넷 이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늘어났죠. 예방접종, 물, 그다음에 과학, 작황, 올림픽 등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면요. 부정 본능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과거를 잘못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는 항상 우리가 좋았다 미화되고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주 개인적인 경험 빼고요.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시청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광고 수입이 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기억은 과거의 대상을 미화한다 라는 부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던 거죠. 예전은 대부분 더 좋았을 것이 아니라 더 나빴다는 게 팩트라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비참함과 잔혹함을 자신에게든 자녀에게든 상기시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거죠. 선별적인 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좀 많이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1990년 이후로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착각에서 빠져서 덜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덜어는 희망을 포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다 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너무 큰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희망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현재 팩트가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느낌이지 생각이 아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생각이 아닌 느낌을 말할 뿐이라는 거죠. 팩트가 아닌 내 기분, 내 경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느낌만 얘기하는 거죠. 가능성 옹호론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온 저자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이유 없이 희망을 갖거나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가능성 옹호자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이고요, 낙천주의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상황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세계를 건설적이고 유용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중심 잡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능성 옹호론자라는 거죠. 어머니가 교육을 받으면 자녀를 좋게 낳고 아이의 생존율도 높아진다. 그리고 각 아이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 즉 변화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어머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여자애 중 90%가 학교에 다닌다는 거죠. 그만큼 여자들의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생존율,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선순환되고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희망을 포기하는 건 부정본능과 그에 따른 무지가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이다. 아무 팩트 없이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려움 대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죠. 부정 본능을 과연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나쁘지만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걸 어떻게 이 한스 로슬링이 예시를 들었냐면요.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있고 이 아기가 있는데 상황이 나쁘긴 한데 동시에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그러니까 반대로 또 나아지고는 있지만 동시에 나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가 계속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을 잡고 균형 잡힌 시각, 너무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너무 희망이 부풀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쁜 뉴스 자체를 예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는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아예 예상을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 덜 충격을 받겠죠. 역사를 검열하지 마라. 과거가 끔찍했다는 증거는 마주하기 겁나지만 훌륭한 자원이라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 마주를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살아가라 그 뜻이고요.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소식이 사람들 귀에 쏙쏙 박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을 다 믿을 필요가 없고요. 점진적 개선은 뉴스가 안 된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통이 더 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게 팩트가 아닌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언론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시도록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팩트에 근거한 기반한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삶을 사시길 응원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